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크기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이혼하기 전 시댁은 저의 능력에 빌부터 살려고 발악하다가 제게 처참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해요. 그럼 재미있게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또한 그랬죠.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후였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아니 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직원들 다 그만두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하필 왜 당신이냐고. 아무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 나가는 구멍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참,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권고사직 때리는 곳이 어디 있어. 진짜 웃기는 회사네. 누가 보면 월급 대단히 많이 주는 줄 알겠어. 겨우 그거 주면서 죽어라 부려먹더니 지들 힘들다고 나가라고? 아유, 차라리 잘 됐어. 그런 회사랑 영 끊는 게 나아.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애써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적잖이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 빚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없잖아요. 우리 역시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풀로 땡겨받아서 마련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노는 신세가 되었으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속상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남편 더 보태고 싶지 않았는지 괜찮은 척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고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렇게 저는 2달 만에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만 구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일은 많은데 전 직장보다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이래서 어느 세월에 빚 다 갚냐고. 왜? 계속 마이너스야? 이러다가는 저축은커녕 빚만 갚다가 세월 다 가겠어. 2달 가까이 쉬면서 면접 보러 다녀보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취업난이 심각하다 떠드는 소리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처지가 되어보니 일자리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 회사 하나 없겠어? 생각했던 게 큰 오산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뭐 하나요? 그 회사에서 저를 안 뽑아주는데 그렇다고 다른 회사로 눈길을 돌리자니 마음에 안 드는 조건 투성이고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적당한 회사로 골라 들어왔는데 전 직장보다 적은 월급에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월급 적어도 어쩔 수 없잖아. 겨우 들어간 회사인데 감수해야지. 우리가 더 아껴 쓰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면 나아질 거야. 돈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며 위로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줄어든 수입만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장을 옮긴 것에 관해 말하게 되었죠. 그러자 언니가 곰곰이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히 뉴스에서 떠드는 게 아니야.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만만치 않다니까. 연봉이고 뭐고 적당한 수준 구하는 것도 힘들어. 그뿐이야? 어렵게 취직하면 뭐하니?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뽕을 뽑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난 이번에 때려치웠어. 그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불안하게 언제까지 K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회사 그만뒀어? 아니 왜?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알아주면 뭐하니? 내가 죽을 판인데. 상사들 비 맞추는 것도 못 해먹겠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질러버렸지 뭐. 언니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 어쩌기는 말했잖아. 내가 한번 해본다고. 사업이라도 하게? 못할 게 뭐 있겠어? 물론 자리 잡는 데까지 힘들겠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런데 다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 어찌됐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한 번 사는 인생 떨어지는 현실만 보고 살기 아쉽잖아. 도전해보는 것도 다 피와 살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사표 냈지.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너랑 같이 동업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동기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전 회사 사정 안 좋아서 권고사직 당했다며? 네 정도 실력에 회사원이면 재능 낭비지. 너 기획력 끝내주잖아. 아이, 내가 무슨 그 정도 아니야. 언니, 내가 지금 월급 적게 받아서 속상하다고 하니까 괜히 위로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나 네 실력 인정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시대는 겸손 따는 거 재수없어 해. 솔직히 너 일 잘하는 거 동기 중에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어때? 같이 한번 해볼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나 지금 정식으로 너한테 동업 제안하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동업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동업할 만큼의 여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못 돼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언니는 성급하게 거절하지 말고 충분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머릿속에 사업이 맴돌았어요. 언니 말대로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일자리의 불안감을 느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도 했지만 어디 그럴 형편인가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동업할 자금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언니는 돈 때문에 거절한 걸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자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같이 일해보자고 꼬셨어요. 사실 언니는 돈 좀 있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초기 자본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같이 열심히 일으켜보자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왜 사업을 한다고 설쳤을까?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린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한다고 그간 고생 많았어. 방금 사교금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이렇게나 많이? 언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보낸 거야. 그동안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자리 잡는다고 못 챙겨줘서 미안했거든.
프로젝트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한 네 공이 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능력 있다 그랬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되잖아. 언니도 나도 이 사업에 많은 걸 걸었는데 너랑 일 시작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동안 바빠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갔지? 이참에 며칠 푹 쉬면서 제대로 힐링하고 다음 달부터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로서 잘 이끌어 나가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표라니? 스타트업이 성공으로 치닫자 언니는 회사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더 확장했고 다른 이주의 사무실을 얻어 저를 공동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저는 자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 미안했는데 언니는 제 능력과 노력 아니면 진작 망했을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앉혀지게 되니 낯설고 부담감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싫지 않더군요. 제가 언제 대표가 되어보겠어요? 이게 다 언니 덕이죠. 언니는 돈, 저는 능력. 둘이 모이니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더 열심히 일할 힘이 생겼고 그렇게 지금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대표가 되니까 가져가는 돈도 더 많아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모가 연락도 없이 회사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죠. 저 없으면 어쩌려고 그냥 오셨어요. 괜히 헛걸음하시게.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둘러보고 싶어서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작지 않구나. 둘째는 그냥 작은 회사라더니 이 정도면 적당하네. 전부 다 돈을 더 잘 번다지? 이렇게 보니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보다. 너 몰라보게 달라졌어. 옷이며 화장이며 귀티가 잘잘 흐르네. 하긴 뭐 대표니까 그렇겠지. 말만 대표지 다 제 건 아니에요. 에이, 아들한테 들으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위임했다며. 그럼 이 회사 파는 네 거지. 솔직히 그 선배란 사람이 한 게 뭐 있니? 돈만 냈지 성과는 네가 다 낸 거 아니야. 아무튼 네가 이렇게 대표 자리에 앉아서 돈 잘 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어.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 때 네 덕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네? 그게 무슨... 우리 첫째 말이야.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니. 아니 너는 대표가 됐으면 얼른 가족부터 챙겨야지. 계속 저렇게 놀게 둘 거야? 일자리 없으니까 여태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는 여기 대표니까 자리 하나 만드는 거 별것도 아니잖니. 이참에 큰애 좀 데려다 써라. 아주버님을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형이요. 시모는 장남이 일도 못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해했습니다. 번듯한 직업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시모 말로는 회사가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면서 한탄했지만 저는 취업 못하는 이유를 딱 알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놀고 먹는 배짱이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이죠. 시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팔자가 얼마나 좋나요? 남들은 자기 개발 및 스펙 쌓기에 바쁜데 아주버님은 늘 궁리만 하는 사람이라 시모의 말이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되는데 어려워요. 아주버님이 저희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머, 너 무슨 말이 그러냐? 우리 아들이 왜 못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둘째보다 똘똘했다고.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아주버님 이쪽 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시고. 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배우면서 익히는 거지. 네가 옆에서 차근차근 잘 알려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야. 아까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직원들 다 컴퓨터 만지면서 일하더라. 너 큰애 방에서 뭐 하는지 봤잖니? 걔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데. 어머니, 그건 게임이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자격증을 딴 전문가들이에요.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아주버님이 어떻게 일한다고 그러세요? 아유, 그러니까 네가 차근차근 알려주라니까. 얘는 왜 해보지도 않고 이래. 어쨌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글쎄, 게임과 업무적인 건 별개라니까요. 어머님보다 덜하겠지만 저도 아주버님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무턱대고 취직시키는 건 안 돼요.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면접 보고 절차대로 들어왔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특혜를 주면 직원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주버님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고요. 아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깐깐하게 나온다. 대표식이나 되면서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직원들 눈치까지 봐야 해. 네가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융통성이란 게 있어야지. 첫째가 잘하는 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니. 그렇게까지 해서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 이득 볼 게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대표 아니에요. 같이 일 시작한 언니가 대부분의 집은 다 갖고 있고 저는 그냥 대표 자리에만 앉아서 언니 대신 이 사무실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 언니란 사람이랑 친하잖아. 네가 다 일으킨 회사인데 언니 눈치 볼 거 뭐 있어. 막말로 쥐도 양심에 찔리니까 사무실 하나 만들고 너 대표 자리에 앉힌 거 아니겠니?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여유가 안 되면 모를까. 이렇게 대표 자리에 앉아서 회사 하나 굴리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한 가족끼리 매정하게 이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집안 장남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안 그래?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끌어주는 거다. 제발 네가 우리 첫째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몇 번이고 안 된다고.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심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는 제발 부탁이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겨우 돌려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심호와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어찌나 부탁하시던지 난처해서 혼났다니까.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건 무리야. 도저히 들을 생각을 안 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나 대신 잘 좀 말씀드려줘. 나보다는 당신이 더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 당신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아니 남도 아니고 우리 형인데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엄마 말대로 그래도 대표인데 직원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당신이 채용하면 채용하는 거지. 정 그게 걸리면 비밀로 하고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이 알 게 뭐야. 비밀로 하면 시댁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비밀로 하든 공개하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자격증을 따놓고 어느 정도 공부해서 준비한 다음에 부탁하면 모를까.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자리 하나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자리 하나 만들면 되지. 전문적인 일 말고 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주면 되잖아. 당신 설마 선배 눈치 보여서 그런 거야? 아니 눈치 볼 게 뭐 있어. 엄마 말대로 그 회사 당신이 키운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부탁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줄까? 누가 어머님 아들 아니랄까 봐 어떻게 둘이 똑같은 소리를 할까? 나랑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나 공과 사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야. 가족이고 뭐가 얽혀있는 관계로 자리 하나 턱 내주는 사람 아니라고.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어.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주제가 못 되잖아. 아우 됐어. 당신한테 괜히 말한 것 같아. 나 대신 어머님께 잘 좀 전해달라고 말 꺼낸 건데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만 해대네. 그냥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아이씨,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러지 말고 그냥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라. 우리 형 불쌍하잖아. 엄마 말대로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누가 시집 오고 싶겠어? 그걸 왜 나한테 해결하래?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참 답 없다. 그렇게 걱정되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장 형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 오냐오냐한 잘못이고 남편은 하나뿐인형 나몰라라 내버려 둬놓고 모두 저만 바라보며 손가락 빨고 있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못한 말까지 남편한테 다 풀어내고 그냥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부추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차차 시모에게 잘 말하려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밖에서 일을 처리하고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쭉 지켜보니까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들기만 하던데 늙은 내가 봐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나보다 젊은 우리 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는데? 아가씨, 이건 뭐예요? 배우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차리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우리 첫째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명색의 시아주버님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무시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내가 쓱 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겠어. 안 그래요? 배우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 참, 저기 총각. 나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시원해 커피 좀 한 잔 부탁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알아서 커피 좀 타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여기 대표잖아. 그럼 나한테도 깍듯하게 대해야지. 안 그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시모가 직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것저것 간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인 아들 취직시켜 줄 것처럼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모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아우, 이건 아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이, 그나저나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언제 취직시켜 줄 거니?
하루하루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내일부터 당장 출근시키게 해라. 출근은 무슨 출근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대표라는 애가 아주 꽉 막혔어. 내가 아까 직원들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더라. 대충 보셨겠죠. 우리 직원들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그냥 자격증 따고 들어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들 죽어라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들이랑 같이 어울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머님 욕심이죠. 그리고 저 없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업무 방해돼요. 거기다 제 체면은 어떻고요? 어머님 때문에 부끄러워서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되도록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안 되겠네요. 충격 받더라도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주버님, 어머님한테나 귀한 아들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부모한테 용돈이나 탔으면 말 다 했죠. 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반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일하게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님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게요. 아주버님은 뭐 생각이란 게 없어요? 어머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냐고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먹은 아주버님 일자리를 어머님이 찾고 다니시냐고요. 무조건 우냐우냐 한다고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었습니다. 평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시모와 벽을 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좋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제 체면 다 구기게 만들고 자꾸 아주버님 일자리를 부탁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상관없이 다 퍼부은 것 같죠. 그래서 속은 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제대로 제 말에 열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서 시모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무시해? 정식 대표도 아니면서 그깟 대표 자리 하나 믿고 까부나 본데. 정신 차려 이거사. 시어미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이라도 되냐? 그래봤자 파지 사장 주제.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대들어?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네 직원들도 다 알아? 이딴 것도 상사라고 모시는 직원들이 불쌍하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못돼 처먹은 널 누가 믿고 일하겠어? 시모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고 갑자기 대표실의 문을 벌컥 열더니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들! 일 못하고 놀고 있는 우리 큰애. 지한테는 아주버님인데 나 몰라라 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 들었죠? 이렇게 예의 없고 치밖에 모르는 사장 뭘 믿고 일합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세요. 나라면 이런 직장 안 다니고 말지. 지가 대표면 다야. 파지 사장인 주제. 내가 너 언제까지 대표질 하나 두고 볼 거야. 가족 힘들 때 모른 척하면 천벌 받는다. 시모는 직원들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한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고 나갔어요. 저는 정말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회사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엄연한 직장이며 제가 사회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대표로서의 체면도 있고요. 그걸 산산조각 낸 시모가 너무 싫더군요. 일도 못하게 회사까지 와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나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할 기분도 아니고 해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모 이야기를 막 퍼부었죠. 그러자 남편은 불난데 기름 붓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게, 그냥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었어?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좋게 가면 될 일을 왜 힘들게 가냐, 이 소리지. 물론 엄마가 잘못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당신도 일조한 잘못이 있잖아. 그거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야, 너도 그딴 소리냐? 진짜 네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네 엄마가 한바탕 난리치고 가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소리를 또 뱉고 앉아있어? 너 그냥 나가서 네 엄마랑 같이 살아.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여유롭게 사는 줄 까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제대로 깨우쳐봐.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시모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에서 남편 놈까지 저딴 막말을 내뱉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꼴도 보기 싫다며 남편을 쫓아냈고 차랑 카드까지 싹 압수했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제야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면서 시모한테 체면 상하게 회사에서 왜 그랬냐고 난리치면서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동안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봐달라고 하길래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나 되도록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얽히지 않게 당신이 가운데서 좀 잘 처신해줘. 확실하게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 없던 일로 넘어갈게. 그래, 알겠어. 나만 믿어.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내가 아주 빈틈없이 싹 막아줄게. 우리 엄마 보기 싫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돼.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 있게 말했고, 저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상종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연락처까지 차단하니까 시모와 엮일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성실하게 가운데서 잘 막아주며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는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자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기분 전환이나 할까 싶어 알았다고 했죠. 한껏 꾸미고 남편과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리고 40분을 달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잖아. 여기서 데이트하려고? 가보면 알아. 남편은 차를 주차한 다음 저를 데리고 한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을 누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오랜만에 데이트하는구나 싶어 기대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를 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내 남편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왔냐? 어머니가 여긴 왜? 남편을 따라 16층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반기는 시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저는 황급히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그런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하더군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에 데이트하자고 꼬셔서 어머님 만나게 하려던 수작이었어? 아이고, 저놈의 싸가지 없는 성질머리 1년이 지나도 여전하구만. 너는 어째 변한 게 없냐? 오랜만에 시어미를 봤으면 깍듯하게 인사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남편을 잡아? 그것도 내 앞에서.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어? 대표라고 아직도 목에 힘 빳빳이 주고 다니나 보는데 집어치워라. 그래봤자 넌 내 며느리야.
저 어머님 만날 이유 없어요. 그런 소리 들을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리 말도 없이 이런저리 만든 거 미안한데 이제 풀 건 풀고 좋게 지내면 안 될까? 엄마도 당신한테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셔.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내보자. 어머님이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자식 맞니? 어쩜 나보다도 어머님을 몰라?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실 분 아니야. 그래,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마. 기인이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오라고 했다. 이 집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를 아주 잘 빠졌어. 이 정도면 둘이 살기 딱 적당하지.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장남 드디어 장가간다. 아주버님이요? 그래. 일자리 없으면 장가고 뭐고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을 줄 알았지? 천만에. 우리 아들 그깟 직장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이거 왜 그래? 아무튼 이 집이 첫째 내가 살 신혼집이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못 되고, 그렇다고 너한테 사달라고 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월세로 얻었어. 월세요? 아니 신축 아파트를 무슨 월세로 얻어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그럼 어떡해. 집 안 구해오면 예비 사돈이 귀한 딸 못 준다는데. 그래서 그냥 월세라도 구했지 뭐. 보증금은 우리가 어떻게 마련했고 매달 200만 원씩 월세로 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200 앞으로 네가 맡아서 내다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걸 왜 내요? 그럼 누가 내? 직장도 없는 내 아들이 내냐? 아무 집이나 대충 구하면 형편없다고 결혼 안 시키려 들 텐데 이 정도 구색은 갖춰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살 형편 못 되니 네가 도와주는 수밖에 더 있어? 그러기에 1년 전에 그때 진작 취직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겠어? 그때 도와줬으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었을 거다. 너 때문에 1년이나 미뤄진 거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200씩 내. 그리고 첫째 요즘 면접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결혼하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월세 내면 뭐 얼마나 남겠어? 얼른 돈 모아서 애도 낳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넌 대표고 돈도 잘 버니까 그깟 200만 원 우습잖니. 그래서 보자고 하신 거군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봐, 이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야?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더 일찍 했겠지. 1년 지나서 만나자는 거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 취직시켜달라고 귀찮게 하더니 이제는 뭐? 나더러 200만 원을 내라고? 어머니, 되지도 않는 소리를 참 뻔뻔하게 잘하시네요. 저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말씀처럼 200만 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버님한테 주는 거라면 아까워서 싫네요. 그냥 어머님이 200만 원 내세요. 여태 품 안에 자식처럼 끼고 살면서 오냐오냐 키우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온 거 죽을 때까지 평생 챙겨주면 되겠네요. 뭐야? 겨우 바지 사장 주제 어디서 객기를 부려? 돈 잘 번다고 지금 유세 떠냐?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바지 사장이 뭐 어때서요? 바지 사장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저 이 악물고 일해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틀 동안 잠 못 자는 건 기본이고 밥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일만 했다고요. 그렇게 올라온 자리고 어머님 아들보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바지 사장도 사장이라고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그래봤자 넌 한순간이야. 그 선배란 사람이 마음 바뀌어서 쳐내면 끝장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을 때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나중에 쫓겨나서 쪽박차면 우리가 봐줄 것 같아? 네가 매정하게 군 만큼 우리도 널 버릴 거다. 그동안 상황 파악 못 하셨나 보네요. 전 이미 어머님하고 아주버님 버렸어요. 제가 먼저 손절했다고요. 사업 시작하고 그렇게 고생할 때 뭐 하나 챙겨주신 적 없으면서 이제와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냥 안전하게 회사나 다니지 뭐하러 사업한다고 설치냐면서 한 소리 하셨잖아요. 혹여라도 귀한 본인 아들 등골 빨아먹고 살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면서. 그래놓고 사장 자리에 앉아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야 이것저것 부탁하는 거 정말 경멸스러워요. 아직도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시나 보네요. 인연이 성질 죽이고 좋게 말하려니까 아주 밑도 끝도 없이 까부네. 시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잡고 막았어요. 그리고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만해. 당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아직 감정 남아있는 줄 몰랐어. 벌써 1년이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사람이 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뻣뻣해? 그냥 좋게 풀고 넘어가자. 제발 부탁이야. 어? 그리고 막말로 그깟 200만 원 별거 아니잖아. 당신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200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일해. 취직 못 시켜준 대신 돈으로 도와주면 좋잖아. 엄마가 뭐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형 사정이 딱한데 모른 척 하지 말고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그래, 도와줄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 뭐? 여보, 도와준다고. 너 그냥 네 엄마 옆에서 살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니? 내가 무슨 너희 집 비빌 언덕이야? 다 큰 자식 취직시켜달라고 직장 다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뭐? 월세를 대신 내라고? 이 정도면 너희 형 민폐 아니니? 직장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 결혼한다는 여자가 불쌍하다. 왜 남의 인생 망치려 들어? 그냥 결혼이고 뭐고 시키지 말고 평생 혼자 살다 죽으라고 해. 얼마 못 믿어오면 그쪽 집에서 집을 해오라고 하겠어? 나라도 그러겠다. 돈 잘 버니까 200만 원 우습게 생각하나 본데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네 형한테 들어가는 단돈 10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감정이 다 안 풀려서 왕래 안 하는 마당에 뭐 이리 당당 200을 내래? 이래서 너희 집안이 싫다는 거야. 2번 다시 상종하지 않게 잘 처신해달라고 부탁했던 거고. 먼저 약속 어긴 건 너야. 그러니 앞으로 닥칠 일들 고스란히 다 감당해. 잠깐만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자기랑 엄마가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거지 다른 뜻 없어. 당신이 싫으면 그냥 무시해도 돼. 난 언제까지나 당신 의견을 존중한다니까. 저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하나뿐인 네 형이 일인데 안 도와주겠다 이거야? 아주 돈 잘 번다고 오만 유세를 탔더네. 하늘 같은 남편 꽉 쥐어잡고 잘하는 짓이다. 넌 저게 뭐라고 짤짤매고 있어?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내가 월세 내는 거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 자리 만들어줬으면 좋게 말해서 해결할 것이지 뭐하러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혼당하면 엄마가 다 책임져. 남편은 시모를 탓하고 시모는 못난 남편을 흉잡으며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런 둘에 질려서 그냥 집으로 휙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밖으로 내놨죠. 물론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그렇게 우린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제게 이혼당했죠. 저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려다가 제대로 쪽박찬 꼴입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역시 결혼이 엎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돌싱의 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일에 더 몰두하고 있어요. 저의 새로운 시작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